첫 번째 키워드 비명소리입니다. 비명소리. 약간 섬뜩하기도 하고요. 무슨 일인지 보겠습니다. 비명소리 듣는 이재명, 오늘 김경수와 회동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이른바 이 친문 적자라고 얘기가 되죠. 비명의 어떤 대표 주자 격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와 오늘 만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 4시 30분에 국회에서 만나기로 했다라고 지금 정해져 있는데 김경수 지사 귀국한 날 이재명 대표 만나고 그리고는 오늘이 처음이죠. 두 사람의 회동이 주목되는 이유. 이재명 대표는 빼박 대선 주자고요. 김경수 전 지사는 나도 있어 대선 주자입니다. 네, 두 사람이 오늘 만나는데 과연 분위기가 어떨 것이냐라는 거죠. 노원명 위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이 대표가 만남을 청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뭐 보나마나 우리가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 게 지금 늦어도 3월 말이면은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지금 예상이 된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그 3월을 그 선고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도 이재명으로 가야 된다는 대세론이 주류를 이룰 것이냐, 아니면은 이재명 대체론이 대세론을 끌 것이냐, 네. 이게서 방향타가 결정될 텐데 그에 앞서서 대세론을 갖다가 형성하기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하. 그래서 통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김정수 지사 생각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아마 두 분이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저런 여러 원칙론들을 주고받겠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아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곧 있을 본인의 선거법 항소심 이 결론과 맞물려서 향후 어떤 대선 가도에 있어서 여전히 이재명이냐 아니면 뭔가 대체제를 찾는 듯한 움직임으로 갈 것이냐 이걸 앞두고 일단 사전에 빨리 만나서 뭔가 정비 작업을 하는 차원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각자 얘기만 하고 서로 벽만 보고 얘기하고 별 내용 없이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정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렇게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뭐 앞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네. 탄핵 심판의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대선 싸움은 누가 뭐라 그래도 중도 확장성 싸움이에요. 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 지난 대표 연설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깥에 나가서 소위 중도를 사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네. 집안 싸움이 격화되면은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까지는 어렵더라도 네. 최소한 봉합 정도는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오늘 김경수 지사를 만나는 이재명 대표의 목표가 될 것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김경수 전 지사 쪽에서는 자신의 어떤 지분 타이 네. 이런 부분들을 뭐 겉으로도 얘기하진 않겠지만 많은 요구들을 쏟아낼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저는 그런 부분들을 폭넓게 수용하는 자리가 될 거다. 어차피 네.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되면 통합선대위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오늘 그 첫 만남이 되기 때문에 뭐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 많은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거의 다 수용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많은 얘기를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폭넓게 수용을 할 거다. 하지만 화학적 결합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고 봉합 정도로 나는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많은 걸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요구하지 않겠느냐. 사실 김경수 전 지사는 일찌감치 나 이거 요구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언제 SNS에 글로 명확하게 아주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뭐를 요구했느냐? 이걸 요구했어요. 최근 선거 중에 당을 떠난 인사에 대해서 사과하시라. 그리고 관련된 조치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었던 당사자들 사과하시라. 그리고 재발 방지도 약속하시라. 대선 패배 책임 전가하는 거 중단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 그제였었나요?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에 나와서 내 책임이 큽니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일극체제, 정당 사유와 당내 분위기, 이런 당내 분위기를 좀 쇄신, 바꿔야 됩니다라는 이런 취지의 얘기를 본인의 SNS에 굉장히 장문으로
올렸었죠. 사실 이런 얘기를 미리 했기 때문에 오늘 만나서 요거 얘기하겠는데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 오늘은 나 이 얘기 할 건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이미 저 요구사항들은 다 밝혀진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다양성이 주건 정당은 그러니까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 대표께서도 어느 정도 그런 방향에는 동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이라 그러면 어떤 걸까요? 통합을 위한 좀 더 실천적인 방안들 이런 것들을 예. 좀 논의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 등을 돌리고 실망하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도 민주당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김경수 전 지사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당내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동의를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얘기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오늘 오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김경수 지사는 나의 큰 틀의 생각에 이재명 대표도 동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 교수님 이재명 대표도 정말 김경수 지사의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한 것이냐라는 전제를 갖고 갈 수 있는 겁니까? 좀 뭐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정도는 이미 이제 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세 가지 정도. 일단 대선 패배 책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다.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넘어갈 것 같고요. 정당 사유와 또 일극 체제의 분위기를 쇄신하자. 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비명계하고 릴레이 회동을 오늘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만난 분들을 향후에 통합 선대위로 넣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구상을 김경수 지사나 비명 쪽에 어느 정도의 포션 좀 열어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가능성은 뭐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노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 폄훼 관련 당사자 사과 및 재발 방지 이런 네. 부분들은 지금 중도 확장성 때문에 당 연수위원장 뭐 2030 폐회 발언 같은 경우도 당장 사직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걸 본다면은 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도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가장 걸리는 게 이제 당을 떠난 인사들에 대한 사과 조치인데 네. 과연 어디까지 이제 소위 복당을 받아주고 또 사과를 할 것인가? 과연 이제 우리가 지난 그 총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당을 떠난 분들, 특히 대선에서 당을 떠난 분들은 네.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서 등에 굉장히 날카로운 비수를 꼽은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그 사이에서 소위 방황했던 분들은 대대적인 복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김경수 지사도 그 정도 선까지는 좀 수용하지 않겠느냐. 즉 결국은 이낙연 전 총리까지 받느냐 안 받느냐. 근데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이제 갈등 고비가 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낙연 전 총리가 과연 돌아올 의사를 비출까? 본인 그런 생각도. 그렇죠. 그런 점은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 좀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 어떻게 나올지가 오늘 앞으로 만나는 비명계 릴레이 회동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뭐 대략적으로 김경수 지사가 얘기한 이 네 가지 중에서 웬만한 거는 뭐 다 좀 같이 갈 수 있는데 관건은 1번이다. 떠난 사람 중에 어디까지 받을 것이냐, 어디까지 포용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이다.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있느냐 없느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냐, 뭐 그게 관건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이게 첫 번째가 지금 김경수 전 지사 얘기를 보면 본인이 가장 중점을 두는 건 사실상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오늘 뭐 발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칙론적으로는 저는 그 이 대표께서 네. 저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칙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예. 얘기할 거다. 이 대표가 요즘 뭐 우양우 행보를 하면서 지금 뭐 사실은 본인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원칙이 없는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저런 차원의 덕담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문제는 디테일에 있어서 아마 갈릴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누구를 그러면은
어디까지 포용을 하고 그리고 사과는 뭐가 사과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대표와 김 전 지사의 의견은 갈릴 것이다. 그거에 계속 전선으로 확대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포용을 할 것이냐 여부, 그리고 사과를 한다면 어떻게, 뭐라고 구체적으로 사과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로 들어가면 얘기가 좀 갈리지 않겠냐. 다만 발표를 할 수는 있다. 원론적인 선의 발표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사실 이 김경수 전 지사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주목되는 이유가 사실 두 사람이 이 만나기 전에 김경수 전 지사가 이렇게 앞서 굉장히 날카롭고 구체적인 요구를 조목조목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두 사람 만나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어디까지 나올까, 그래서 관심이 모아지는 건데, 이 요구를 처음에 내놨던 시점 혹시 기억하시나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기 바로 전날 D-1일 날 이 요구를 내놨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만난 그 이튿날 복당을 신청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를 본인이 이제 직접 만나는데, 직접 만나기 전에 바로 어제죠. 직전날 어제 김경수 전 지사 본인이 직접 언론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아까 본 저희가 직접 들은 방송 인터뷰 말고요. 신문 인터뷰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민주당 상처받고 떠난 이들 포용 못하면 대선 승리 장담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걸 좀 볼까요? 마지막 줄에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대선 도전하시는 거예요?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면 뭐라도 힘을 보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힘을 안 보태면 사실 기사죠. 힘을 보탤 겁니다. 네, 관건은 박 교수님, 힘을 보태긴 보태는데 무슨 역할로 힘을 보태느냐라는 거죠. 네.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선으로 가게 되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도 확장성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있는 표를 다지는 게 너무 이제 첫 번째 출발점이 될 거고, 네. 그런 점에서 통합선대위에서 예를 들어 이제 경남 지역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 정도는 충분히 뭐 이미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양과 질로 봤을 때, 양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세밀해 쪽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미 갈라져 나갔는데, 네. 그런 분들이 들어올지 여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질의 문제입니다. 화학적 결합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소위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 갈등의 골이 지난 총선 이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깊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친문계 일부가 조국혁신당 쪽으로 이제 많이 이동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조국혁신당까지 안 낼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조국혁신당에서 어제 통큰 화합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민주당에 들어오진 않겠지만 외곽에서 지지하는 비판적 지지로 남을 거고, 그럼 당내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비명계의 일종의 좌장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선대위장, 그리고 저는 좀 더 높여간다면 네.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들어온다면은 지난 대선 때 했던 것처럼 뭐 공동선대본부장 이런 역할까지도 가능할 텐데,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는 그 자리가 김경수 지사에게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화학적 결합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최소한 분란 큰 싸우는 목소리는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봉합 수준이 되려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대위의 주요 직책 정도는 맞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실제로 거기까지 나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다만 앞서 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학적 결합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다음 대선 이후의 국면까지 내다본다면은 네. 화학적 결합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봉합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첫 만남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반응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은 앞으로 만약에 선거가 있다 그러면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식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양적 결합 말고 질적 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구심점, 핵심 인물이 김경수 전 지사가 역할을 그런 면으로 하게 되지 않겠냐. 그런 면이 요구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또 노원명 위원님,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생각하는 게 태양이냐
아니면 곁에서 은은하게 비치는 달이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저 뒤에 있는 뭐 나무 건물 뭐 이런 거냐라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가 계속 지금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포용이라는 것이 네. 뭐 지금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뭐 이를테면 대선 후보가 됐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선대 본부장 등 중요한 위치를 우리가 비명계에서 맡고 싶다는 그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 조기 대선 국면에 왔다고 했을 때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자는 의미에서의 포용일 것이라고 저는 아하.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기득권을 갖다가 좀 내려놓으라는 그런 주문으로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서로가 바라보는 이 포용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말하는 포용이 우리가 한 캠프 안으로 들어가서 무슨 우리 목 좀 줘 정도일 것이냐, 원점 세팅을 요구를 할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대선 국면이 이제 쫙 펼쳐지게 되면 거기에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쉽게 말해서 기득권 내려놔라라는 얘기일 텐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받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런 이유로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이 더 흥미진진하게 주목을 받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 뭐 지금 뭐 일극 체제다, 뭐 다양성이 부족하다, 당내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 김경수 전 지사만 있는 건 사실 아니죠. 또 더 있습니다. 뭐 이 김경수 지사 말고 임종석 실장, 김동연 지사, 뭐 김부겸 전 총리 등등이 있는데 어제 이 김경수 전 지사를 오늘 만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알려왔습니다. 민주당에서 뭐라고 알렸느냐. 다른 사람들도 만나요 라고 알렸다라는 거죠.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회동 일정이 확정이 됐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만날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곧 다른 사람들도 만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확정이 된 사람으로 김부겸 그리고 임종석 두 사람을 얘기했는데 확정이 안 된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누구랑? 김동연 지사와 인터뷰를 했죠. 경제 국민 통합이 시대 정신입니다. 민주당 수권 역량을 보이려면 포용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얘기한 포용을 이 김동연 지사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현재 알려지기로는 김동연 지사와 김두관 의원과의 회동 일정도 현재 조율 중이라고는 합니다. 네, 그 정도 같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곧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김동연 지사,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뭐 수권 역량 보이려면 포용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친명 쪽에서도 비판을 하죠. 비명계의 이재명 일극체제 지적에 친명계가 내부 총질이라고 비판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단일같이 똑같은 사람만 모이면 이건 퇴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품을 더 크게 포용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비판적인 얘기를 지금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재명 대표의 이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 아까 그 말씀 하셨죠. 이재명 대표 2심 항소심 결과를 놓고 약간 이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대선판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항소심 결과는 사법부 몫이다. 이 대표는 이번에도 당당하게 헤쳐나갈 것이다. 다만 내 정치 행보에 이 대표 재판이 변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박 교수님. 이 얘기인즉슨 이 대표가 무슨 이 뭐 선거법 뭐 관련해서 뭐가 나오든지 간에 나는 대선 나갈 거예요라는 얘기로 사실 들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비명계의 여러분들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고 그랬고, 네. 그 중에 이제 만나지는 않지만 주요 주자로 분류되는 분이 김동연 지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비명계 주자들 입장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난 1심처럼 유죄가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틈을 파고들겠다라는 게 지금 비명계의 큰 전략이에요. 네. 그런데 그걸 노골화시키면은 당연히 민주당 지지층, 특히 이재명 대표 지지층에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나쁜 놈으로 비치겠죠. 그러다 보니 본인의 정치 행보와 이재명 대표 유무죄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은 건데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봐요. 내가 이재명 대표 소위 그 항소심 결과 때문에 몰락하면 내가 대선 후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정치인으로서 뭐 당연한 얘기인데 네.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 항소심 결과가 이재명 대표 소위 친명 체제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은 사실은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는 분석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민주당의 경선 룰은 국민 참여 경선입니다. 즉 친명계 말고도 다양한 중도층과 비명계 국민들 지지층들이 네. 이 경선에 대거 참여해야 이분들의 소위 그 결집력이 커지고 또 경선에서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다양성 목소리가 아까 김경수 지사가 나온 거고 네.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의 어떤 지금 시대 정신으로서의 지금의 경제 문제, 경제통으로서의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거기 뛰어들겠다는 거니까 사실상 지금은 대선 경선을 향해서 비명계 주자들이 출발을 한 거고 네. 이재명 대표가 같이 레이스를 뛸 그 주자들 어디까지를 받아줄 것인지 이걸 갖다가 하는데 보면은 이낙연 전 총리 쪽, 즉 새누리 쪽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이제 어디까지 포괄할지 네.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이름이 나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멋지게 네. 경선판을 만들어 봅시다. 이 정도까지는 뭐 어느 정도의 조율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는 이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 관련해서 줄줄이 지금 회동이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디까지 문을 열어줄 것이냐, 여지를 줄 것이냐 여부가 사실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첫 번째 주자가 김경수 전 지사인 만큼 오늘 회동을 보고 추후 이루어질 다른 회동들도 좀 가늠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